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코치 2부 진행을 맡게 된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1부에서도 진행을 했지만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주식 고민 속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들 저희가 꼼꼼하게 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게요. 아래에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이고요. 또 전화 2대거든요. 뒤에 0269번, 0279번 이 2대 전화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충분히 많은 분들 상담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도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어제까지 시장의 분위기로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어제 소폭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최근 3거래 동안 좀 무섭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뭐 코스피 지수하고 함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총 상위주, IT 기술주들이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고 이 힘을 좀 추진력을 달아준 게 바로 엔비디아 미국의 기술주들의 그 상승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또 올랐더라고요.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조정이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3대 지수를 보면 나스닥 시장이 조금 오르고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기술주,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2,700포인트는 반드시 넘어가게 될 겁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시장에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최근에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었고 그리고 2,700포인트를 일단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 저항대죠. 2,700포인트라는 자리는 계속해서 넘지 못했던 이제 벽 같은 마치 벽처럼 좀 굳건한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넘어간 겁니다. 이런 자리가 넘어갈 때는 시총 상위주들의 힘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을 이끌어준 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시총 상위주들이 힘을 내줬던 거고요. 하지만 넘어간 다음에는 다릅니다. 일단 강하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시장은 좀 조정이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700포인트의 자리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주들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빠지기 때문에 2,700포인트에서의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업종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좀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증시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700포인트가 넘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좀 순환매가 돌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쪽으로 수급 분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한 가지 진리라고 본다면 한 가지 업종, 한 가지 종목들만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이 상승기에 접어들게 된다면 반드시 대부분의 종목들을 좀 순환매를 돌면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지금까지 시장이었고 이제부터도 또 그렇게 또 흘러갈 거니까 내 종목들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는가? 이 종목은 앞으로 또 바톤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전화 연결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첫 번째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에코프로 HN입니다. 에코프로 HN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105,000원에 50%입니다. 105,000원에 50%예요? 네. 이거 꽤 높은 가격에서 좀 물리셨네요, 이 종목을? 예, 상당히 좀 매수한 지가 조금 됐는데, 그쵸, 네. 저번 주에 조금 오르다가 약간 눌리는 감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근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사실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분할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마다 조금씩 반등을 주면서 갔었던 건데, 에코프로 이제 2차전지 쪽 관련주들이
저는 이제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아직 뭐 시세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주가가 또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다면 이제 그 시세 분위기로 봤을 때 예전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의 그 거래들과 이번에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를 좀 비교해 본다면 이 거래가 좀 어때 보여요? 많나요? 아니면 좀 적나요? 좀 약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죠. 많이 줄어들었죠. 네네. 그러니까 점점 올라갈 때 힘이 좀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좀 반등 나왔을 때 저는 그 10만 원 가격 가까이 왔을 때 좀 팔았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죠. 이제 에코프로 관련주라든지 또 금양이라든지 또는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난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 뭐 1, 2년 전으로 본다면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 종목들이 좀 달라요. 뭐 SDI라든지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의 그 지금 보면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관련주로 예전에 좀 올라갔던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쪽에서 이제 종목들의 좀 손바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대응하는 것보다 좀 짧게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길게 보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종목은 대응하는 방법은 일단 아직까지는 흐름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이번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졌잖아요. 이때 이제 거래가 들어왔고 이제 눌리면서 거래가 좀 줄긴 했고요. 다시 올라가면서 거래가 들어왔고 이번에 좀 줄었는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거래 이제 눌렸을 때 거래보다 이번에 눌릴 때 거래가 상대로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업은 8만 원 정도 자리를 깨지 않으면 이 반등 나올 때 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좀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가격 차이가 좀 손실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지금 가격이 솔직히 이제 좀 높은 가격에서 이제 사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번에 손실을 만회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BHA 21,500원에 20%요. BHI 말씀하신 거죠? 아니, BH요. BH. 예. 네. 자, BH 지금 매수 가격이 한번 화면 볼게요. 21,500원에 지금 20%군요. 예. 자, 이 종목은 혹시 뭐 언제쯤 매수하신 건가요? 굉장히 오래되신 거예요? 예, 오래됐습니다. 지난해 아닌가요? 지난해 말쯤? 아니에요. 한 2년 좀 됐을 거예요. 3년이요? 2년이요. 2년 정도? 예. 그러면 수익이 났다가 빠진 거예요? 아유,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욕심을 내는 바람에 이거는 기다리다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또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 떨어지니까 그때 팔 걸 그랬나 싶다가도 또 이제 또 반등 나면 또 못 팔고 계속 이제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면 사는 건 어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는 건 괜찮은데 파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TV만 키면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추천이 나오니까 그 중에 그냥 종목 선택해서 이제 사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팔 때 수익이 나도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또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는 대로 추가 매수하고 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또 못 팔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는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가격을 좀 어느 정도는 설정을 해놓고 가는 게 좋아요. 예. 솔직히 한 5% 수익이 나도 그것도 수익이죠. 거기서 팔아도 사실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BHI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다가 지금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한 번에 상승 사이클이 좀 지나간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화면 잠깐 보이죠? 네, 화면 보시면 이제 제가 아마 이렇게 해드리면 아마 흐름이 보일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박스를 한번 딱 이렇게 쳐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흐름이 좀 보이지 않나요? 예. 그렇죠. 주가가
보통 3만 원 정도의 고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어디에서 저점이 나오냐면 15,000원 부근에서 저점이 나와요. 이 종목이. 예. 예전에도 여기서 고점이 이제 예전에서 여기서도 고점 나왔다가 지금 여기서 빠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3만 원 넘어갔을 때 파셨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예. 자, 근데 BH의 경우에는 우리가 연성에너기판이라는 이제 IT 제품에 들어가는 하나의 칩 같은 걸 만드는 회사예요. 예. 이건 이제 이 전자제품에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려면 경제 상황이 좀 좋으면 더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예. 경제 그 상황을 좀 많이 타요, 이 종목이. 예. 그래서 지금은 15,000원 부근에 가까이 와서 여기서는 굳이 저는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올해 좀 끌고 가신 다음에 나중에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전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차라리 25,0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1만 5천원까지 가겠어요? 이거는 올해 좀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좀 중요했다는 거죠. 그때는 3만 원 넘어갔을 때는 더 갈 것 같아서 안 팔았는데 이제는 떨어져 있으니까 25,000원도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다음에는 꼭 이제 팔 때 아쉬워하지 마시고 수익이 난 순간부터는 최소한 물량을 조금씩 팔아도 되잖아요. 한 번에 다 팔 예.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쉬워서 못 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종목을 팔 때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으면 분할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세요. 그래야지 제대로 좀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25,000원까지 저는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멘트 네. 추가 매수 어때요? 20%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보다는 사실 저는 조금 더 빠졌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한다면 저는 15,000원에 가까운 가격, 최대한 가까운 가격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다면. 예. 많이 하지 마시고요. 20%에서 예. 뭐 20% 더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한다면 10%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예. 그렇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고맙습니다. 종목인가요?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 예. 네. 23,100원에 10%예요. 23,100원에 10%세요. 네네. 근데 이게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전망이라든가 네. 어느 선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선생님께서 좀 근데 이 종목이 혹시 언제 그 매수하신 건가요? 꽤 오래됐어요. 그죠? 한 2년 돼. 2021년 다 돼가요. 그죠? 그렇게 됐죠. 예. 근데 근래에 보면 이제 그 지난해죠. 지난해 9월에 딱 그 가격이 최고점이네요. 네, 한 3년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할 뻔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최고점에 사셨나 혹시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뭐 차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뭐 큰 설명 자체가 큰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제 이 사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제 치료제를 만든다는 건 그동안 이제 약간 희귀 질병 같은 이제 케이스 있죠. 일반적인 뭐 증세보다는 이제 새로운 어떤 질병들 그리고 이제 소수만 걸리는 이 희귀 질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사실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부분은 맞는데 그런데 통용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의약품들보다는 사실 시장에서 이제 판매되거나 주목을 받거나 이러기는 조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할 때 이 회사의 기본적인 어떤 그 회사의 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의 가치.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임상실험에 대한 뉴스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기업은 혹시 기간을 이제 만약에 수익이 날 수 있다면 기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이제 관여하지 않고 좀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조금 이제 기간적으로 좀 빨리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너무 그렇죠. 오래됐으니까. 너무 오래서 단기로 좀 나오고 싶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그런 마음일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이제 뭐 성장성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제 끌고 간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 이 바이오 쪽 관련 기업들 있죠. 제약 바이오주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의 좀 흐름이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어쨌든 이 기업들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이 좀 나와줘야 같이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개별적인 힘만으로는 조금 많이 올라가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치사율이 30% 정도가 되는 이제 감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그 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제 자리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꼭 수익에 대한 자리는 이제 23,000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탈출의 관점에서 본다면 21,000원 정도에서 22,000원 정도에 탈출할 수 있는 자리는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23,000원을 뛰어넘고 올라가려면 이제 물량 소화를 꽤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꼭 이거 수익으로 나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23,000원 넘어가는 자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선택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다면 21,000원에서 22,000원에서 저는 교체 의견 드릴게요. 자. 선생님께서는 네. 23,000원 넘어가 어디를 보는 거예요? 얼마를 보는 거예요? 23,000원이 넘어간다면요? 네. 넘어간다면 저는 25,000원까지. 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전반기인가, 하반기인가, 그래요. 기간이라는 거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는 상반기라는 건 6월 정도의 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는 상반기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네. 예,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GST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2,000원에 20%요. 52,000원에 20%요? 네. 이거를 52,000원에 사셨어요? 얼마 전에 6만 원까지 갔는데도 안 팔아요. 아예 안 팔았어요, 또? 길게 좀 가면은 좀 더 내다볼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안 파신 분들이 많아요? 아우, 진짜. 워낙 반도체가 급해지니까 더 갈 줄 알았어. 그래요. 자, 일단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GST도 사실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쵸? 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한 6만 원이 넘어갔는데 그때도 이제 팔지 않고 여기서 지금 빠지니까 좀 매수가 밑으로 지금 내려와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GST의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이제 스크러버 쪽 이제 장비 쪽을 사업하고 있는 회사이긴 한데 반도체 업종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 회사도 주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종목들을 이제 꺼내서 보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또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저 밑에 아직도 이제 저점을 잡아가고만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순환매가 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순환매라는 게 한쪽이 올라가면 또 한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으니까 못 올라간 종목들이 결국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시 또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아니라 또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갔고 예전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빠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밸런스를 맞춰줘요, 시장은. 그래서 GST의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6만 원에 팔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응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대응하는 방법은 45,000원 이 가격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45,000원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 나오면 55,000원 정도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원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55,000원 정도 자리 가격에 진입하면 그때는 정리하고 수익을 좀 빨리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손절가 45,000원 잡고 대응하셔야지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45,000원 밑으로 이때 이 가격을 깨게 되면은 나중에 4만 원 내지는 35,000원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GST는 45,000원과 55,000원 기억하시고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올라가면 꼭 파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매토입니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로보로보고요. 네. 5,340원에 20%입니다. 5,340원이요? 네네. 저 로보로보를 딱 이제 항상 볼 때마다 생각 드는 게 좀 이름이 좀 귀엽죠. 로보로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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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키즈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네네. 교육용 로봇이 이제 주 사업 분야잖아요. 로보로보 자체가.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이름이 좀 그래서 귀여운가 봐요. 네. 자, 그래서 이 로보로보는 우리가 이제 그 로봇 관련 그 기업들의 주가는 사실 어떤 뭐 같이 한꺼번에 또 무더기로 움직였다가 또 무더기로 빠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로봇 관련주를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올라갈 때 굉장히 센데 갑자기 또 빠져버리면 계속 안 올라가고. 이거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제 어떤 이제 성과가 별로 없었을 때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전에 로봇주들은 실적을 보면은 대부분 그 당시에 실적이 적자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이 흐름이 좀 바뀌긴 했어요. 뭐냐면 로봇 사업이라는 건 결국은 앞으로를 봤을 때 네. 필수적인 사업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라든지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이쪽 관련 기업들의 지분을 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네. 이제 실제적으로 신사업에 대해서 네. 계속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로보로보의 경우에도 이제 아마 예전에는 이제 학습지 선생님들 많이 이제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기계로 교육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뭐 태블릿을 이용해서라든지. 그래서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변하고 있고. 로보로보도 지금 이제 이 기업도 실적을 잠깐 보면 그동안 적자를 좀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2020년도에는 31억 적자였다가 2021년도에는 13억, 2022년도에는 이제 4억, 그리고 2023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됐어요. 네.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네. 그래서 네. 주가도 이제 하락을 탈피할 때가 저는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은 본연적인 가치가 좀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 수준보다는 당연히 좀 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네. 저는 6,000원 정도까지 이제 보셔도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네네. 지금 현재 5,340원이니까요. 네네. 지금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5,500원 정도 왔을 때 뭐 비중을 조금 5%든 아니면 10%든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6,000원까지는 그냥 나머지 비중을 그냥 끌고 와서 정리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율촌이고요. 네, 율촌. 네, 3,100원에 15%. 3,100원에 몇 프로? 15%요? 예. 아, 그래요. 3,100원에 사셨으면 먼저 3,100원이요. 이게 거의 지금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사실 주식 공부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고 신규 그래요. 상장주를 잘 모를 때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예. 사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스펙을 합병을 통해서 상장이 된 기업이에요. 이제 일반적인 상장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펙 합병 아시죠? 스펙 스펙을 통해서 이제 율촌이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게 된 건데 일단 율촌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쨌든 뭐든지 예를 들어서 코넥스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뭐 시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전 상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때는 뭐든지 다 기대감이 일단 크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죠. 뭐 우리가 이제 흔히들 밖에 뭐 우리 그 음식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없던 음식점이 새로 이제 신장 기업을 한다면 관심이 당연히 가죠.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장 많은 이제 기대치가 반영이 되는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초기에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때 거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화면에서는 아마 잘려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초기의 그 흐름을 잠깐 보여드리면 공부도 이제 하고 계시니까 이제 공부도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를 본다면 이때가 지금 바로 초창기죠. 그렇죠? 기대감이 있었을 때 거래가 가장 많은 이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해서 거래가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마르기 시작하죠, 그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가 빠지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장 초기 기업들은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아무리 거래가 적고 그래서 이제 빠진다고 하더라도 상장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았던 당시에 주가, 이게 시초가잖아요. 이 가격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종목은 이제 피해야 돼요.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기에 시장에 진입하고 나서 이 기업의 주가의 가치가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몰라요. 올라갈 때도 거품이 생기고 떨어질 때도 이제 투매가 생기거든요. 거품의 끝을 알 수가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죠? 투매의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초의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일단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좀 작죠, 그죠? 거래량도 작고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작은 기업이라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이 종목은 매수 시기가 이때라서 이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초기 저점을 깬 가격이잖아요. 이 밑으로 내려오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조금은 더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에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눌리긴 했는데 22,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셨다가 그때 좀 탈출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2,200원이요? 2,200원이요. 제가 22,000원 잘못 얘기했네요. 2,200원 정도에서 탈출 잘하시고 지금 종목을 이제 다음 종목도 매수를 할 거잖아요. 네, 그때는 지금 이제 당하고 나서 항상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랴부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다음 매매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걸 계기로 좀 그렇죠. 공부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 한 번의 실수는 결국 나한테 뼈아픈 그 충격으로 오잖아요. 주식이라는 거죠. 다음에 좀 신중하게 저희가 그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강연회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또 한번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에 강연 일정들이 또 있는데요. 강연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연회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강연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 10시에 방송되는 황민혁의 심야 주식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방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방송 참여하실 때는 이제 유튜브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채널이 나올 거예요.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방송이고요. 주말 동안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시장을 모니터링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좀 취합을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요한 일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거기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은 어떤 건지를 좀 파악을 해서 다음 주 시장을 좀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시간이 바로 황민혁의 심야 주식 방송입니다. 이거는 일요일 저녁 10시에 진행이 항상 되니까요.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잠시 후 1시에는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오늘 1시에 진행되는 강연회 장소는 바로 부천입니다. 부천 원미 카페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이제 찾아오실 수 있으실 텐데, 이제 지하철역으로 오시는 분들은 상동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4번 출구 나와서 이제 직진을 조금 하시면 왼쪽에 바로 원미 카페 이제 건물이거든요. 네, 그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장이 어떤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갖고 있던 종목들이 올라와서 좀 좋은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내가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좀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종목이 올라갔던 아니면 좀 소외를 받고 있던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2,7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이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중요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항상 그 다음 시장에서 또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이제 시장에서 미묘한 변화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이야기를 잘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시면 그만큼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주변 지역이라든지 뭐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시부터 진행되는데 가끔씩 이제 보면은 자리가 좀 부족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잘 듣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시보다 조금 한 10분이든 15분이든 좀 일찍 오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잠시 후 저도 1시에 지금 방송 끝나면 바로 달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직접 만나서 소통도 하고 내가 왜 안 되는지,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된 건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상담을 진행할게요. 자,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영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코리아 FT. 코리아 ST요. 네, 5,700원에 15%입니다. 코리아 FT가 지금 매수한 가격이 5,700원에 비중이 네, 지금 15%군요. 네. 그러면 지금 혹시 언제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시죠? 네네. 뭐 어제 매수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제는 아니면 그저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삼성 관련주로 좀 최근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제 매수를 이 종목은 평소에 좀 알고 계셨던 회사예요? 좀 지켜보셨던 회사인가요?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 코리아 FT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 이후에 여기서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는 이제 약간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가라는 게 그래요. 지금 약간 좀 왔다 갔다 좀 횡보를 하다 보니까 혹시나 여기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수 시점 때문에 그러면 걱정을 하시는 거고, 주가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약간 흐름이 보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네. 그죠? 지금 저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고점이 살짝 내려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건 이제 좋은 거지만 고점이 내려가고 있는 건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쪽으로 6,000원 가격인데 이 자리를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려낼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가격대로 본다면. 일단 재료적인 부분은 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재료가 아직 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000원 위쪽으로 한번 반등 나올 때 이때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지난번 2월 달에 이때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앞선에서 지금 여기에서 거래가 좀 들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다 물려있는 그 이제 물량들이거든요. 아마 6,000원에서 6,500원 정도 진입하면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조금 약수익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적정 가격으로 본다면 6,200원 정도에서는 6,200원 위쪽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그러면요. 네. 이거 제가 코리아 FT를 조금만 먹고 팔아가지고 한성 그린텍을 살려고 그러는데.
삼성 그림자가 살라고. 요거는 이제 두 종목을 지금 상담을 받으시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따로 또 신청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또 다른 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정도 보고 일단 코리아 FT는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종목을 가시는 건 좋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광전자 매수가 2,900원에 네. 20%입니다. 광전자를 매수하셨군요. 예. 네. 자, 일단 지금 2,900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 얼마 전에 혹시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을? 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1월 달쯤에 사셨나 봐요. 예. 그때 당시에 주가가 좀 갑자기 급등이 좀 나왔던 자리잖아요. 예. 근데 혹시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는지 좀 궁금해서. 그때 TV에서 뭐 전부 다 그 약간씩 추천 좀 해주고 그래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주가가 좀 이제 밑에 있는 종목이라 아마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반등 주면은 한 번 더 강하게 이제 위쪽으로 또 지난번처럼 좀 강한 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기업이 아직까지는 좀 힘이 좀 붙여요. 지난번에 또 한 번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있었는데 혹시 이때는 왜 안 파셨어요? 이때는? 그때 그까지 안 갔 싶은데. 그때 지금 2월 22일 날 예. 2,965원까지 왔었어요, 주가가. 아마 못 보셨나 봐요, 이거를. 그러네. 그죠? 한 번에 탁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빠져버린 거라 좀 아쉽게 타이밍을 놓친 건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짚어드리고 있는 거냐면, 이 회사는 평소에 거래가 별로 없다가 갑자기 뜬 종목이란 말이죠. 예. 그죠? 거래가 평소에 별로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주가가 빠질 때도 거래가 지금 거의 말라 있다가 올라갈 때 한번 딱 뜬 거란 말이죠. 예. 평소에 거래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뭐 다음 이제 이거 좀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 나올 때 뭐 팔고 나오고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일단 애초에 거래가 별로 없다가 갑자기 거래가 뜬 종목들 있죠. 예. 이때 거래가 떴을 때 이 종목을 바로 매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거래가 말라버리거든요. 또 갑자기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그 다음 거래가 왔을 때 어때요? 이때 거래가 들어오면 예전보다 거래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예, 약하네요. 그렇죠. 이때 장중에 보면 거래가 티가 나요. 이제 예전에 거래, 이 많았을 때 거래보다 작다는 게 바로바로 티가 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사실 이걸 지켜보고 매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이제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거 어쩔 수 없이 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되게 좋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 중간에 거래가 터져야만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라. 근데 제 생각에는 다음 반등이 나온다면 이전의 반등보다 좀 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700원 정도 이때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어서 다음에는 이제 매수가 회복, 이제 그 매수가의 탈출보다는 좀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2,700원 정도에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 때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거래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식간에 올라갔다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켜보시다가 2,500원, 2,600원 정도 가격이 오면 그때는 이제 걸어놓으세요. 2,700원 정도. 그렇게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걸어놔야 되겠다, 그죠? 네. 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2,500원 정도 올라오면? 네, 맞아요. 네, 그때부터 걸어두시는 거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요? 예, 32,000원에 20%입니다. 32,000원에 20%요? 예. 32,000원. 자, 근데 지금 이 기업이 지금 32,000원에 매수를 하신 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을 왜 사시게 된 거예요?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쵸? 네, 많이 올랐는데. 네. 저는 한 3만 원에 왔다 갔다 하면은 네. 지금 가격으로는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기다리다가 한 3만이 안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지금 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AI 반도체 관련주라고 해서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던 거고, 그다음에 시청자님도 아마 이 AI 쪽이 이제 좋아질 거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전에는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몰랐습니다. 아, 모르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실 때 보면 이제 주가를 한번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현재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제 그 시청자님도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라는 회사,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아직 주가가 여전히 좀 견고하잖아요. 정말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도 보니까 이제 또 최근에 또 올라가기도 했고,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의 그 말 한마디에 삼성전자도 지금 뭐 주가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역시 좀 그렇게 보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들 종목의 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점, 차이점? 잘 모르겠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요, 바로 실적이에요, 실적.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 삼성전자의 뭐 차세대 반도체인 이제 CXL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많이 뜨고 있는 HBM이라든지 이런 반도체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적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적자잖아요, 그죠? 적자인데 이번 4분기에는 뭐 흑자 전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일시적인 흑자 전환은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를 언제 만들었나요? 이게 지금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의 칩이 지금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4분기에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엔비디아 주가도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기대치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죠? 수요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라는 회사 있죠.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미국 이제 반도체 칩 관련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바로 AMD라는 회사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엔비디아, AMD, 그다음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이제 지금 경쟁사인 거잖아요. 근데 AMD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보고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AI 쪽 이제 AI와 관련해서 지금 성장성이 기대가 되지만 이건 너무 심하게 반영이 됐다. 약간 좀 거품이다라는 얘기들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인 거거든요. 엔비디아처럼 폭발적인 어떤 실적이 이제 거기에는 기대치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AI 관련주들도 이제 아마 옥석이 좀 가려질 것 같아요. 이제는 실적이 지금 어쨌든 전환이 됐다, 흑자 전환됐다. 이건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가의 현재 상황과 예전의 실적들과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아마 좀 거래가 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이제 저는 대응하는 방법은 매수 가격이 지금 32,000원이면 어쨌든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 대비했을 때. 하지만 이제 만약에 주가가 이제 빠지게 된다면 이 대응을 좀 대비책을 좀 세워놓고 가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28,000원을 일단 위험 관리 자리죠. 손절가로 잡아두시고, 그다음에 반등 시에는 저는 33,000원 부근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28,000원. 네, 28,000원과 33,000원입니다. 예.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정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필옵틱스요. 필옵틱스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390원에 5%요. 15,390원이요? 예. 아, 그럼 오늘 이게 지금 언제 사신 거예요? 딱 오늘 어제 종가하고 똑같네요. 네. 어제 종가로 사신 거예요? 네. 사고 나서 바로 그래요. 그럼 왜 사신 거예요? 이거 어제 종가로? 추천해 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자, 지금 이제 필옵틱스도 앞에서 우리가 상담했던 거 아시죠? 이제 한 종목 상담했잖아요. 거기에서는 비슷해요. 이제 AI 칩 이제 신소재 중에서 유리기판 쪽 요즘에 좀 테마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 지금 테마를 타고 이제 올라온 종목이에요.
AI 관련주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피롭틱스는 어제 종가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뭐 추천을 어쨌든 받으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이 회사를 보니까 2023년도에 좀 적자를 냈네요. 그럼 지금 이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슈를 가지고 이제 좀 단기 매매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이제 매수 접근을 좀 이제 뭐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피롭틱스는 일단 오늘 매수하셨는데 요거는 종가 매수하신 건 잘한 거예요. 잘하신 거고요. 장중에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이제 이거 분봉을 잠깐 볼게요. 장중에 매수하셨다면 아마 좀 현재 가격보다 좀 떨어져서 아마 소폭이나마 좀 마이너스일 건데 일단 피롭틱스는 단기로만 보세요. 저는 많이 높은 가격 말고요. 16,500원 있죠. 네. 16,500원 정도에서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4,000원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4,000원과 16,500원 이렇게 단기로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잘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네, 일단 피롭틱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요즘 들어서 지금 AI 관련주들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제 시장은 순환매가 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이제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AI 관련주들은 이제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뭐 소부장 관련주라고 하면 이제 그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못 올라간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시장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나왔고 이미 이제 스위스에서도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 만큼 반도체 업황은 살아날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AI 관련주들이 올라갈까? 아니면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갈까? 제가 볼 때는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 쪽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팁 한번 이제 얘기해 드렸고요. 자, 그럼 전화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뉴메카 네. 36,400원에 10%예요. 뉴로메카 39,400원에 10%요. 36,400원에 36,400원에 10%요. 네. 예예. 오, 수익 중이시네요. 근데 네. 요새 로봇주가 올라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얘는 별 반응이 없어갖고요. 아, 그래요? 얘를 계속 가져갈까 아니면은 네. 수익 중이니까 좀 처분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 종목은?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뉴로메카도 이제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좀 처졌다고 하잖아요. 예. 방금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간 종목들은 정말 많이 올라갔지만 못 올라간 종목들은 지금 막 이제 저점에서 계속 떨어진 종목들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종목들마다 좀 그때마다 좀 트렌드가 좀 다르거든요. 바뀌거든요. 이번에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트렌드가 좀 이제 뭐라고 되죠? 거기에서 좀 소외를 좀 살짝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뉴로메카 주가를 잠깐 보세요. 이 주가는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면서 한번 이제 이렇게 해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종목을 보니까 그죠? 뭐 보이죠, 그죠? 예. 밑에서 보면 3만 원대가 저점 가격에서 좀 만들어지고 있고 위쪽에서 4만 5천 원 정도가 저점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3만 9천 원대라서 아직은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예전의 흐름, 과거의 흐름이 조금 어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주가가 뉴로메카가 빠질 때 고점을 여기서 찍고 나서 빠질 때 보세요. 밀렸다가 올라가고 다시 또 빠지죠, 밑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고점 찍고 나서 빠질 때 밀렸다가 올라가다 다시 또 빠지죠, 그죠? 여기서 고점 찍고 나서 밀렸다 올라가다가 여기서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얘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종목들이 왜 그러냐면 일정의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기업의 가치인 거예요. 이 기업은.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지금 잘 나고 있나요? 아니죠. 예. 요새는 조금 실적이 나오죠. 요새 좀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계속 실적이 없었잖아요. 네, 그죠. 지금 계속 적자였잖아요. 예. 이 계속 적자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건 이건 이제 지금까지 뭐 지금 당장 한 분기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는 달라지는 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의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 뭔가 흑자 전환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이제 선뜻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완벽하게 뭔가 좀 이제 연간으로 실적이 뭔가 전환된다면 이 자리를 또 넘어가서 뭔가 한 단계 올라간 상태에서 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적정 가격은 요 안에서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을 교체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로메카까지 알아봤고요.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1시에 저는 부천 강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